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메이크업 자격증 필기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 화장이라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메이크업과 관련된 지식들과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 도구들의 제대로 된 명칭과 사용 방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다소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어떤 방법으로 연출하는지를 알아본다 생각하시고 강의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메이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메이크업의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메이크업의 목적과 기능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메이크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 섹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메이크업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기원전 고대시대 때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 산짐승, 해가 되는 곤충들로부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채를 몸에 바른다든지 향이 나는 물질을 몸에 바르는 것으로부터 메이크업이 시작됐다라는 보호설과 위장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부족민들이 모여서 군집생활을 시작하고 신분이 생겨나면서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인접한 부족과의 다툼에서 본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치장하거나 장식했던 것을 바탕으로 메이크업이 발달했다라는 신분 표시설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신이나 회화를 새겨 넣는 것으로부터 메이크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장식설과 미화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몸에 색채를 바르거나 향을 입힘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메이크업이 발달했다라는 종교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다들 설득력 있는 주장이면 확실한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메이크업,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거나 나의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메이크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내적인 생각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하며,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크업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양에서는 17세기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래슈가 여성의 매력을 더하는 행위이다라는 뜻으로 메이크, 만들다, 업, 올린다라는 것을 같이 사용해서 메이크업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1900년대 미국 할리우드의 전성기 때는 맥스 팩터라는 분장사와 19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화장품이 대중화되면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많이 보급됐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메이크업과 관련된 용어로는 프랑스어의 분장을 의미하는 마키아주, 현재는 화장실을 의미하고 있는 토일렛,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등장했던 페인팅이라는 단어들이 메이크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화장과 관련되어서 사용됐던 용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담장에서 성장까지 한번 나누신 다음에 수수한 화장, 화려한 화장, 신부 화장에는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었고 야용과 미용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밑에 나오는 단장과 장식도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분과 분대는 한데 묶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과 관련된 용어들이 쭉 나오지만 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구분지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크업의 목적입니다. 메이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자외선이나 이물질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화장품을 이용해서 얼굴을 다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즉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고대에서도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메이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이크업의 목적을 다시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면,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능적인 목적, 같은 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목적,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앙적인 목적,
특별한 상황이나 계급의 위아래를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메이크업의 목적에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앞쪽에 나와 있는 본능적, 실용적, 신앙적, 표시적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크업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기능으로는 태양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이나 대기 중의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요즘에는 선크림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에도 선블록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화 기능은, 인간은 번식의 본능을 기본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는 욕구가 있어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를 미화의 행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기능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거나 대인관계 혹은 장소의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을 연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화장의 한 가지 기능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심리 기능은 외모를 꾸밈으로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심리 상태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메이크업의 목적에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아름답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네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본능적인 목적, 실용적, 신앙적, 표시적 목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배경 지식은 메이크업의 기원에는 보호설, 위장설, 신분표시설, 장식설, 미화설, 종교설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심 잃지 않고 완주하셔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